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 나이에도 여전히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로 60이 넘으면 인생이 끝나가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황금기입니다. 수십 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내 인생의 무기가 되고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은 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에서 밝혀진 지혜로운 60대 이후 여성들이 더 이상 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작은 깨달음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훨씬 더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늘 해야 하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가정을 지켜야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했고, 사회에서 어른 구실을 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 몸은 늘 분주했고, 마음은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남들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젊어 보이려는 집착입니다. 주름을 감추려 염색을 하고 값비싼 화장품을 쓰고 미용 시술을 고민하면서 젊음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정작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건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표정과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손녀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할머니 너무 우아하세요.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젊게 보이려는 노력보다 진심 어린 웃음이 훨씬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심리학에서도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이 타인에게 가장 큰 호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외모에 과도한 에너지를 쓰는 대신 내가 즐거운 순간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 투자해보세요. 두 번째는 안 쓰는 물건을 붙잡는 습관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수년째 장롱 속에 걸려있는 옷, 언젠가 쓰겠다며 쌓아둔 식기 세트, 추억이라며 차마 버리지 못한 잡지 더미. 사실 이런 물건들이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수선한 공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친다고 해요. 저 역시 큰 결심을 하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단순히 공간이 넓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훨씬 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물건을 하나 버릴 때마다 지난 집착이 함께 사라지는 듯 했죠. 여러분도 오늘 단 하나만 골라 떠나보내보세요. 고마웠다 한마디 하고 보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세 번째는 의무감에 얽매인 약속입니다. 젊을 때는 모임이 곧 인맥이었고 약속을 지키는 게 성실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더 소중합니다. 사실 우리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나가는 모임도 막상 빠져보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약속을 잡기 전에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 자리가 나를 기쁘게 할까? 지금 내 에너지로 감당할 수 있을까? 둘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해주더군요. 오히려 내 몸과 마음을 돌본 뒤 나간 약속은 더 즐겁고 대화도 깊어졌습니다. 이제 약속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관리 미루기입니다.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지라는 말에 무심히 지나치다 보면 병은 더 깊어집니다. 저는 한번 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검진 결과는 고혈압이었고 심장에도 무리가 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관리했더라면.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매일 20분 산책, 전통 발효 음식으로 밥상 차리기, 정기 검진 빠짐없이 받기,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않기. 그렇게 몇 년을 지켜온 결과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튼튼해졌습니다. 결국 진짜 강한 사람은 아픔을 참고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이더군요. 여러분, 이렇게 젊음 집착, 불필요한 물건, 억지 약속, 건강 방치, 이 네 가지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바로 자유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는 황금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또 하나의 비밀은 바로 인간관계 정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과 배우자, 가족과 친구, 때로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까지. 그 사이에서 내가 중간다리가 되고, 때로는 방패가 되고, 심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모든 관계에 짐을 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건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다투거나 가족 안에 갈등이 생기면 본능처럼 중간에 나서서 문제를 풀려 하십니다. 저도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미 다 큰 어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왜 내가 짊어져야 하지? 실제로 제가 일부러 개입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자녀들이 스스로 대화하고 화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제3자의 개입은 갈등을 짧게 끝내기보다 더 길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 편히 물러나 보세요. 너희가 이야기해보렴. 나는 차를 한잔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비우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성숙해지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의리와 정 때문에 힘든 관계를 억지로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만남 뒤에 늘 마음이 무겁고 대화가 불평과 비교, 질투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고 활발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의 90%가 불평과 뒷담화로 채워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결정적인 건 제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 나이에 그런 걸 해서 뭐하냐, 시간 낭비다라며 제 의욕을 꺾어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왜 이런 사람에게 내 소중한 시간을 써야 할까? 그 후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관계 정리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의무감에 얽매인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조사나 친목 모임이 늘어납니다. 물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지쳐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하거나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자리를 빠지지 않으려 무리하는 건 건강한 선택이 아닙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빠지면 안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늘 몸을 끌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중하게 사양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정상 참석하기 어렵지만 마음은 꼭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하니 오히려 사람들이 이해해 주더군요. 결국 중요한 건 진심이지 반드시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관계에서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선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 깊어집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 쓰던 시간을 줄이니 오히려 나에게 힘을 주는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중심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애쓰며 살아온 우리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시기라는 걸 관계를 정리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나요?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씩 거리를 두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만나면 웃음이 나고 기운이 솟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시간을 더 늘려보세요. 인생의 후반부는 결국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 빛깔이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몸과 관계에서 짐을 덜어냈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건 바로 내 안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무겁게도 가볍게도 만드는 열쇠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감정은 완벽주의입니다. 우리는 평생 완벽해야 한다는 기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집안일은 빈틈없이, 명절 상차림은 흠잡히지 않게, 자녀 교육은 남에게 뒤처지지 않게. 하지만 돌아보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빠져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추석 때 음식을 20가지나 준비하며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었는데 가족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그 시간에 정작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느라 한 번도 온전히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칭찬이 아니라 피로감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우리 집을 찾는 이유는 완벽한 음식 때문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제는 70% 원칙을 지킵니다. 상이 조금 비어 있어도, 집안에 먼지가 조금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 내가 거기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두 번째는 남의 시선에 얽매이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라는 질문은 우리의 하루를 얼마나 많이 움켜쥐고 있었던지 모릅니다. 옷차림 하나를 고를 때도, 취미를 선택할 때도, 심지어 대화 한마디를 할 때조차 남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를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는 손녀 생일 파티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갔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오늘 참 환해 보이세요라고 해주었죠.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내 모습에 만족하고 즐거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 하나만으로도 삶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는 나이 드는 두려움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흰머리, 손등의 주름, 예전보다 줄어든 체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 역시 생일을 맞을 때마다 괜히 우울했고, 주름이 늘어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속 제 얼굴을 찬찬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주름은 내가 수없이 웃었던 흔적이구나. 손등의 굵은 선들은 내가 가족을 위해 일했던 시간의 기록이구나. 나이 들면 잃어버림이 아니라 쌓아온 삶의 증거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노화를 쇠퇴가 아니라 지혜와 경험의 성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젊을 때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흔들렸지만 지금은 웬만한 일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더 깊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가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나이 들면 두려움이 아니라 축하해야 할 성취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완벽하려는 마음, 남의 눈치, 나이 드는 불안. 이 세 가지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으면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마음은 곧바로 표정과 태도에 드러납니다. 억지로 젊게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생기와 자신감이야말로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지혜와 철학입니다. 젊을 때는 늘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체면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끝도 없이 쏟아졌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원했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배움의 가치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라는 말을 들으면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배우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시험 점수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배움의 목적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입니다. 저는 65세에 처음 서예 붓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다고 생각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서예는 경쟁이 아니라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흐르는 그 순간을 즐기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놓였습니다. 잘하려 애쓰지 않고 그냥 종이 위에 마음을 풀어내자 신기하게도 잡념이 사라지고 오히려 명상 같은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 후 작은 전시회에 제 작품이 걸렸을 때 제 나이와는 상관없이 가슴 깊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새로운 것들에 하나둘 도전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고 요가를 하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진 강좌에서 손주들의 사진을 멋지게 찍을 때는 젊은 부모 못지않은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영어 회화에 도전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을 알려주었을 땐 어린아이처럼 설렜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배움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가능성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의미를 회복하는 일상입니다. 젊을 때는 늘 해야 하는 일에 쫓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고 싶은 일로 하루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1분 바라보는 습관, 저녁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작은 의식, 일주일에 한 번 나만의 약속을 정하는 일, 영화관에 혼자 가거나 시장에서 좋아하는 제철 과일을 사오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는 소소한 순간들. 이런 작은 의뢰들이야말로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든다는 건 해야 한다에서 하고 싶다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남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 이것이 바로 인생 이막의 본질입니다. 에리 프롬은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더 많이 채우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진하게 살아내는 것. 바로 지금의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둔 일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었지만 눈치 보느라 접어둔 취미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기쁨과 열정이 다시 깨어날 거예요. 노년의 철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답게 살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지혜롭게 완성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노후를 살아가는 분들이 더 이상 하지 않는 것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생활 습관에서는 젊음을 억지로 쫓기보다 나답게 살아가는 힘을, 인간관계에서는 억지 중재와 독이 되는 관계를 내려놓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감정에서는 완벽주의와 남의 시선, 나이 드는 두려움까지 덜어내며 자유로운 마음을 회복했고, 마지막으로 지혜와 철학에서는 새로운 배움과 작은 의뢰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법을 나눴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의 삶에서 벗어나 하고 싶다는 즐거움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 이막을 더 가볍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그리고 내일부터 단 하나라도 내려놓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일이 선물처럼 빛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